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고 남은 삶을 같이 하고픈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셨나요? 혹은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찾다가 지쳐서 포기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좀 달달한 얘기,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 인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연애 얘기 해달라고 참 많이 졸랐죠? 많은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아픔이 느껴지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제 개인의 연애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포일러 알러트를 해드리자면요. 이건 해피엔딩이에요. 하지만 제가 단순히 해피스토리를 재미삼아서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해피엔딩에 이르기까지 아프고 쓰린 기억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덕분에 현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인생의 파트너인 제 남편하고 만나서 삶을 함께 읽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반려자가 있으신 분은 공감할 기회가 되고요. 아직 반려자를 찾고 있거나 혹시라도 이미 포기하신 분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인가 학교 선배와 연애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도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럭저럭 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그 어떤 상대도 진짜로 저를 좋아하고 위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아서 누구를 좋아하면 표현도 참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편인데요. 저한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있어도 오히려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상대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우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면 제가 먼저 헤어지기를 요청했죠. 헤어지면 또 얼마 안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처음 몇 달은 너무 행복한 듯 했다가 곧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중에 30살이 되던 해에 마케팅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미국에 홀홀 단신 MBA 유학을 오게 됐어요. 유학 와서도 바로 사람을 사귀었죠. 처음 유학 와서 1년간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의 관계 역시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제 마음이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서 벽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운 적도 있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건 크게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나를 위하고 아끼는 남자 하나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좁은 식견으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죠. 분명 내가 전생에 남녀관계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번 삶에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요. 그때 헤어진 남친과의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름방학 때 2주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공항에서 발견한 책 한 권을 비행기 안에서 읽게 됐죠. The Seed of the Soul이라고 게리 주카브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을 눈뜨게 해줬죠.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받은 메시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내가 지금껏 일종의 릴레이션십 중독에 걸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었죠. 물론 남이 객관적으로 보면 중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남친을 사귈 때의 마음 상태를 보았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의 상태와 비슷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 중독에 걸리죠? 무언가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떤 외부의 물질적, 정신적인 존재에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허전한 마음 때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없으면 살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섹스 중독. 형태는 참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비슷하죠. 제가 지난 남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남친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나도 남자친구 있어 라고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남자친구를 옆에 두려고 했었다는 것을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남친이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는 게 왜 그리 중요했냐고요? 그건 역사가 좀 깊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한마디로 정말 매력 없는 여자였어요. 일단 타고난 신체 조건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매력적인 여성 혹은 여성다운 여성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죠. 게다가 성격도 한국식 표현을 빌자면요, 소위 고집세고 기센 여자라서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죠. 또 제가 학벌도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너무 학벌이 좋은 것도 흉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여자로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제가 남자친구 없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 걸 은근히 느끼면서 평생 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정말 낮아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자야 라는 걸 알릴 수 있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저변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남자친구를 찾으니 당연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찾아오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저의 부족한 느낌을 점점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날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The Seat of the Soul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맞는 듯한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마음을 치유할 때까지 남자친구를 만들지 말자라고요. 제 마음이 자유롭고 온전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면 사람을 사귀겠노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혼자 틈만 나면 여행 다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영적인 지혜를 담은 책도 진짜 많이 읽고 명상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야말로 제 내면의 성장에 초집중했죠. 그렇게 한 3, 4년간 스테디한 남자친구 없이 살았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제가 부족한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 같아서 불안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친한 후배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나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 뭐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다 죽으면 어떠니? 참 근데 그래도 혼자 살면 좀 외롭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혹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둘 다 싱글로 남아있으면 옆집에 살면서 돌봐주고 살자 라고요.
그 후 며칠이 안 지나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가족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재미삼아서 찾아간 사주 카페에서 저에게 사주에 남편감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이틀 뒤에 언니의 친구분 중에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며칠 전 사주 카페에서 들은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말들을 들은 저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 들었다면 너무나 서글퍼서 펑펑 울었을 그런 말인데 두 번이나 연달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바로 제 스스로의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었죠. 어떤 굴레였냐고요? 그동안 혹시라도 어딘가 있을지 모를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늘 찾고 있던 제 마음에서 오는 굴레였죠. 살아가면서 싱글인 남자를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대를 걸어보고 혼자 좋아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런 마음이요. 이 역시 제가 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후배에게 말한 것처럼 제가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니까 우주가 그래, 너한테는 애초에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내려놓고 그냥 살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질기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집착의 줄을 확 놓아버리고 나니까 뭐랄까? 안도감, 자유로움,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만한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정작 신기한 일은 그 후에 시작됐어요. 제 마음이 자유를 찾은 며칠 뒤부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달콤한 연애가 시작되었답니다. 저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제가 지옥에 간다 해도 저를 구하러 와줄 것만 같은 제 남편 마이크하고요. 마이크와의 연애 과정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은요, 안타깝게도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속의 장벽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던 사람인데 몇 년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앞에 말한 사주 내용을 들은 후에 제 마음의 집착을 버리면서 그와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됐어요. 절대로 그냥 우연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죠. 마이크는 제가 이전부터 반려작감에게서 절실히 원했던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 많은 여자들이 이런 남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참 달콤했던 마이크와 저와의 관계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달콤함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어요. 연애 이후에 결혼을 합쳐서 16년째 함께 해오면서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감을 느끼죠. 종종 생전에 모르던 사람 둘이 만나서 이렇게도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가슴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해요. 제가 오랫동안 나는 저주받았나 봐 라고 생각했던 연애와 결혼이라는 제 삶의 영역이 지금은 나는 엄청 복이 넘쳐 라고 말할 정도가 됐는데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마음에 상처만 주던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것이 지극히 낮았던 제 자존감의 반영이었다면요. 그 후에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멋진 삶을 같이 일굴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노력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자존감,
그리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갖게 된 마음의 평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와 마이크가 이렇게 예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눈물 많이 쏟아내게 했던 예전의 남친들이에요. 또한 마이크가 사귀었던 마이크의 옛 여친들도요. 제 이전 남친들 덕에 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진정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게 됐고, 또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나의 예전 남친들한테 너무 고마워. 그 덕에 내가 참 많이 컸어. 그들 아니었으면 너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 또 네 예전 여친들한테도 정말 고마워. 너를 이렇게 멋진 신랑감으로 성숙시켜주고 정작 자신들은 그 보배를 못 알아보고 나한테 자리를 넘겨줬잖아. 이렇게요. 영어의 반려자를 칭하는 말로 my better half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거는 건강한 두 배우자의 관계를 잘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는요, my better half가 아니라 my other whole self 이죠. 진정한 배우자는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충분히 차서 스스로 혼자 설 수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또한 스스로 혼자 잘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서도요, 제 경험과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요, 저의 구체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제가 경험한 내면의 여행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해 보시면 제 얘기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드림포워드 미션을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로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다음의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반려자가 있으신 분이라면요, 만약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질 경우에 내가 혹시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 반려자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요, 내가 평생 반려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혹시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요. 많은 분이 외로움, 혼자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함께하는 즐거움 등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 답들은 제외하고요, 다른 무엇이 답으로 떠오른다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좀 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또 뵐게요.